표면 후방선은 표면에 있는 근막층이겠죠. 아까 이제 심부에 있는 근막층이 있다 했고 표면에 있는 근막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발바닥부터 후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표면 후방선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감싸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마 위, 눈썹 위까지 연결되는 게 이 근막 표면 후방선 라인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향에서 탄성 있는 고무줄을 딱 걸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잡혀본 적은 없겠지만 누가 뒤에서 여러분들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여러분들 몸이 뒤로 젖혀지죠. 이 근막경선이 표면 후방선이 하는 역할이 내 척추를 펴게끔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발생학적으로 유일하게 다른 게 무릎이거든요. 무릎은 이 뒤에서 당기면 이제 굴곡이 되잖아요. 무릎을 제외하고 이 몸 전체는 몸을 펴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자, 이것들은 제가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아기 때 몸은 이렇게 돼 있었죠. C 형태인데 100일 정도 지나면 뒤집기 하고 이제 기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거든요. 고개 들고 기겠죠. 뒤집기를 해야 일단은 팔을 짚을 거고 팔을 짚어야 팔 찝는 거랑 고개 드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힘이 생기면 팔이 짚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기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엎드려 있을 때 처음에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질식해서 막 아쉽게 막 죽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떨어져 있으면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목의 근육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목의 커브가 원래는 C자 커브였는데 반대로 로도티 커브가 이때 형성이 되고 기기 시작할 때는 이 골반 쪽, 골반과 허리 라인에서 이 두 번째 커브가 만들어지죠. 이때 형성되어 있는 거를 1차 커브라고, 이때 기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커브를 2차 커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과 허리 부분에서 나오는 이 오목한 부분 로도티 커브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2차 만곡, 생후 이후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등은 원래 형성되어 있는 1차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발바닥에서 붙어서 종골, 그리고 종아리를 지나고, 그 다음에 허벅지 후면, 햄스트링 근육을 지나고요. 여기에서는 인대를 통해서 기립근 쪽으로 가서 나머지는 두피 근막을 통해서 전두근까지 연결되는 게 표면 후방선의 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힘을 내야 됩니까? 오래 버텨야 됩니까? 오래 버텨야 된다 맞죠? 보통 이제 오래 서 있는 게 우리가 힘드니까 막 기대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가 더 아프고 이런데 일단은 직립해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이 근육들의 특성은 지근섬유의 비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근섬유는 지구력이 강한 어떤 특성이 있는 근육을 얘기를 하죠. 반대로 속근섬유는 버티는 것보다 힘을 내거나 움직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근육 형태고요. 뒤에서 배울 표면 전방선이 속근 섬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을 따로 뭐 이렇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금방 다 말씀드린 거라서. 지금 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 이 방향으로 당기면 몸이 펴지고 또 과하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과신전되죠. 근데 우리가 과신전된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어, 얘와 균형을 이루는 게 앞에 라인들, 표면 전방선, 모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가 앞뒤 움직임에서의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는 거고요. 자, 측면에서 이 시상면을 우리가 측면이라 하는데 시상면에서는 팔을 앞으로 들고 뒤로 가는 거, 다리를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거. 이게 이제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고 하죠.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발생학적으로 그러니까 아기가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발달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겠죠. 그래서 시상면에 관여하는 게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실제 토마스 마이어가 이걸 해부했는 어떤 이미지인데,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맞죠? 우리 이제 근막이 이 연결되는 데는 규칙이 있는데, 같은 라인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이랑 만나면 걔랑은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근막이 연결되는 규칙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는데, 얘는 위에서 가는 거야. 나는 밑에서 가는데. 층이 다르면 또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이것들이 연결되는 라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을 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모습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세하게 한번 볼게요. 발바닥 근막입니다. 발바닥은 이 5개의 근막, 이 메인으로 있고 바깥쪽에 근막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외측 지지대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근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발바닥 아치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죠. 내측, 외측, 그리고 이 부분. 이것들이 다 발바닥에 있는 근막들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데바를 해놓은 것들의 어떤 모습이고요. 굉장히 팽팽하다, 맞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발바닥이라고 하면 족저근막염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발바닥에 뭐 치료를 하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뭐 이러는데 족저근막염으로 오신 고객님 중에 해결이 안 된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발바닥 근육 좀 쓰게 하거나 종아리 좀 이완하거나 이러면 거의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표면 후방선 전체의 어떤 긴장이 과하게 됐을 때 이 근막들이 막 당겨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발바닥도 층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바닥도 벌어지고 발가락이 굽혀지고 오므려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 발바닥 얘기하면 이 3점 지지라고 하잖아요. 뒤꿈치를 기준으로 엄지축, 새끼발가락 축, 이 3점 포인트가 운동할 때 이제 지지가 되게끔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4점 지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왜냐면 이 종골 부분도 발이 뒤꿈치가 회내 회외되냐 따라서 딱 중앙에 여기가 닿는 게 아니고 발이 무너지면 여기에 부하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부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골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 부분도 인지할 수 있게끔 4점 지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자, 이런 발바닥 근막이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그리고 횡하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형성하고 이런 아치들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쿠션 작용을 하는 거죠. 충격 완화 작용을 여기서 많이 해줍니다. 이건 우리 보행 운동학 하면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측을 구성하는 아치와 외측 구성하는 아치의 길이가 차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길이가 당연히 여기 봐도 내측이 훨씬 길죠. 근데 반대로 외측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내측이 많이 짧아지고 이거는 이제 내측 아치가 많이 높아진 경우인 거죠. 하이 아치라고 하는데 뭐 요족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안쪽 부분에 어떤 근막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대학생 때 이 근막 경선 해부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연구를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발바닥 근막을 풀어서 이 몸 전체의 어떤 그 유연성과 근력이 증가가 되는가 이걸 저희가 대학생 때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 설계를 잘못해서 실패를 했지만 이거 자체가 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발바닥 근막을 풀면은 이 스탠딩 롤다운 할 때 이 범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뒤쪽에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는 걸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도 이제 두통이 있으신 회원님 계시는데 발바닥 근육을 이완을 하면 갑자기 막 두통이 막 갑자기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눈 경련 일어나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제대로 운동을 시켜주면 이뭐 경련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이럽니다. 왜 이러냐 이거지. 발바닥부터 이 전두근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근막은 아까 말했죠. 이거는 이 발바닥뿐만 아니라 뼈 전체에 골막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발바닥 쪽에 골막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발 부위에 이제 그 예시로 나타낸 거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행을 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한창 탔는데, 어느 날 인라인 스케이트 한창 타다가 보니까 이 내측 복숭아뼈 있죠. 신는다고 보니까 내측 복숭아뼈가 막 엄청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가시 튀어나온 것처럼 뼈가 이렇게 엄청 솟아 있었어요. 마치 부은 것처럼. 근데 웃긴 게 저랑 같은 인라인을 신는 친구들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신기하게. 니도 올라왔냐? 나도 올라왔다. 서로 보여주고 막 니가 더 심하니 내가 더 심하니 이랬는데, 어 인라인 스케이트 특성상 이게 밀어내면서 갈 때 내측에서 바깥쪽으로 밀거든요. 그래서 내측의 어떤 긴장들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막이 당겨지면, 골막이 당겨지면서 이 골막과 이 실제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뼈가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이 안에 공간이 생기면 뼈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바닥에 형성되는 거를 골극이라 하고, 제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도 형성이 된 게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안 타니까 괜찮아졌는데 아마 그것 때문일 거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중에는 조금 남자분들에 비해서 X자 형태의 다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측 그 대퇴골 쪽을 보면 내측 상가 쪽에 약간 볼록하게 돌출이 많이 돼 있어요. 뼈 모양이 이미 막 이렇게 볼록하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들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무릎이 내측으로 가는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골막이 더 늘어났고 골뼈가 형성이 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형태가 없어지면 서서히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번 생에는 안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어느 가다 보면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불가능한 것도 너무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골극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골극이 발바닥에 형성이 되면 이 뾰족한 것 때문에 발이 아픈 건 아니에요. 이게 뼈가 형성이 돼도 이게 뭐 별로 안 아프거든요. 저도 이게 형성이 됐다고 해서 뭐 형성이 됐는지도 몰랐던 게 안 아팠으니까 몰랐어요. 목숭아뼈가 올라와도.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거나 이게 막 이렇게 쓸리면 이 감각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바닥에 이 근막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뼈가 형성된 걸 거고, 얘들이 조금 정상 긴장 상태로 이완이 돼주면 이런 골막들도 해소가 될 거예요. 사라질 것이다. 이건 거죠. 자, 그럼 이 발바닥은 이 종골을 통해서 이제 이 종아리 쪽으로 갑니다. 이 종아리는 표면에 우리 비복근이라고 하잖아요. 내측도 외측도가 있고, 비복근을 걷어내면 뭐가 있습니까? 가자미근이 있고, 가자미근과 비복근 사이에는 사실 족척근이라는 근육이 있죠. 여기서는 저 이미지 따로 안 나눴네요. 자, 여기 이거 제가 따로 첨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걷어내면 그런 근육들이 있고, 이런 이, 이 비복근 근육은 위쪽으로 햄스트링과 이제 연결되는 이게 햄스트링이거든요. 마치 이제 서로 상대방의 손목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표면 후방선을 긴장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후방선의 어떤 기능을 그 긴장을 조금 떨어뜨리거나 이럴 때 무릎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펴면 표면 후방선이 정상 작동을 할 거고, 무릎을 굽히면 표면 후방선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거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필라테스 동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체어에서 스탠딩 롤다운을 시킬 때도 회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잘 펴고 가는 분이 있고 막 보상해가지고 이렇게 굽히는 분도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전체를 늘리는 동작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겠죠. 근데 이 요추 부분에 척추의 분절을 만들어 주고 싶다. 이 사람이 척추 분절이 고관절의 어떤 이 앞쪽이나 이런 부분에 경직이 너무 심해서 분절이 안 되면, 고관절 부분에 이 움직임이 제한되면 허리까지 같이 움직임이 제한되거든요.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럴 때 무릎을 굽히면 일단 이 주변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느슨한 느낌이 들어서 분절이 훨씬 쉽게 되거든요.
쉽게 되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분절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조건 이 다리를 다 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것도 이제 그 시각을 바꾸는 매트 필라테스 가면 이런 부분들 제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롤업 롤다운도 같아요. 롤업 롤다운도 여러분들 무조건 다리를 쫙 펴고 하는 걸로 배우잖아요. 무조건 쫙 펴서 내려오는 걸로. 근데 쫙 펴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다가 어때요? 다리가 막 들리죠. 그리고 내려갈 때도 쭉 내려가다가 다리가 막 들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뒤에가 잘 늘어나주면 이게 잘 되지만, 현장에서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걸 하다 보면 허리 아프다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면 뒤쪽에가 잘 안 늘어나기 때문에 누가 안 늘리고 싶겠습니까? 안 늘어나니까 안 늘리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훨씬 더 좀 척추 쪽에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할 때는 일부러 롤다운을 하면서 무릎을 굽히면서 내려가주면 뒤쪽 긴장이, 표면 후방선의 기능이 긴장들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척추 분절에 훨씬 더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면 후방선은 심부 기립근이 아니라 표층 기립근이거든요. 심부 기립근은 그 신부 전방선 갈 때 척추의 내측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요. 표면 후방선 같은 경우에는 그 심층보다는 표층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표층에 있는 근육을 아무리 늘려봤자 분절을 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움직임 쪽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지만, 이것도 또 이 금박경선 해보겠네. 갑자기 뭐 매트 필라테스가 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골이 마치 이 활과 같다라고 하는데, 화살을 당기면 당길수록 어때요? 이쪽과 이쪽 긴장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종아리의 어떤 긴장과 발바닥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마치 활로 당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당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약간 굽혀져 있는 형태인데 과하게 펴지는 백니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종골이 마치 앞으로 나가 있는 것처럼, 경골이 뒤로 밀렸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1대3, 1대4 비율이 적정 비율인데 거의 1대5 정도로 단장술이 되어 있다 맞죠. 이런 경우에는 뒤쪽 근육을 이완시켜 주라라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는 그것들보다 위치를 찾는 것을 먼저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자, 이런 분한테 무릎을 살짝 굽혀보세요라고 하면 굽힐 줄 압니다. 혹은 체중을 발에 두게끔 뭔가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하잖아요. 밸런스 패드 이런 걸 깔면 이 무릎이 저절로 굽혀져요.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쪽이 긴장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분이 근육은 굉장히 부드러우나, 그러니까 발목 각도를 해봐도 가동이 다 정상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래도 이 백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거는 근육의 긴장이 아니라 뭔가 인식 자체가 관절의 어떤 위치를 인식하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먼저 잡아주는 것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럼 굳이 위치만 잘 잡아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근육 이완에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아도 되는 거죠.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요. 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비복근은 이 투 조인트 머슬입니다. 발목과 이 무릎을 지나는 관절이고, 이 가자미근은 발목만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복근을 이완시킬 때, 스트레칭 시킬 때는 발목을 제한시키고 무릎을 쫙 펴면 이 근육들이 쫙 늘어나겠죠. 근데 무릎을 굽히면 뒤에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발목이 더 많이 굽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아래쪽 부분이 뭐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자미근 스트레칭인 거죠. 뭐 이런 거에도 잘 늘어난다는 걸 잘 못 느끼시는 분은, 이미 발목 가동이 굉장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웬만한 각도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서 발목을 이미 거의 배측 굴곡을 많이 시키는 상태로 만들고 계단에서 뒤꿈치를 쭉 내리는 형태로 스트레칭을 시키면 효과적입니다. 자, 이어서 이 부분은 햄스트링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햄스트링은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한다 맞죠? 반막 양근 안쪽에서부터, 그 다음 반건 양근, 맨 끝에 대퇴 이두근. 제가 이거를 막걸리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헷갈리니까 안쪽에서부터 막걸리, 반막, 반건, 대퇴 이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장경인대인데. 음. 자, 어, 이 부분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가 이 아까 손 붙잡은 것처럼 연결이 돼서 이 자골 결절 부분에 이 스케일 투 베로시티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일 투 베로시티에 붙으면 이 부분은 이 근육이 아니고 천결절인대라고 하거든요. 세이크로 튜베러스 리가먼트라고 합니다. 이게 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육 관점으로만 보면 근육이 인대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그게 대학교 때 공부할 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특히나 장경인대 공부를 할 때 장경인대를 이게 인대면 뼈와 뼈를 연결해야 되는데 왜 대퇴 근막 장근이 붙지? 그 다른 막 뭐 대둔근도 왜 붙지? 막 이런 게 막 너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막 개념 그리고 이제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얽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면 그냥 당연히 이런 이 동일한 방향으로 힘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랑 제가 고무줄을 잡고 서로 당기면은 서로 당기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케이블선 잡고도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연결된다는 소리. 방향성만 맞으면. 자, 그리고 이게 반막이고 반건이고 이 부분 있죠. 이 뒤에 요게 대퇴 이두근의 단도입니다. 바깥쪽에 딱 붙어 있는 거. 맞나요? 응. 자, 그리고 이거를 조금 확대시켜 놓은 거는 이게 세크로티베르스 리가먼트의 형태고 이게 대퇴 이두근의 쇼테드고요. 단두고 이거는 세미 멤브라노서스 반막 양건의 위치입니다. 약간 이스케일 투베러스에 붙는데 약간 조금씩 다른 위치에 부착이 되죠. 거의 이 자골 이스케일 투베러스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다 부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청결절인대가 이렇게 골반 후면을 전체를 감싸고 있고 이 청결절인대의 역할은 청골이 앞으로 이제 뉴테이션이라고 하죠. 앞으로 끄덕이는 움직임. 그러니까 청골이 움직일 때 장골은 뒤로 가거든요. 청골이 뒤로 가면 장골은 앞으로 가고 이렇게. 청골이 앞으로 가고 장골이 뒤로 갈 때가 골반이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자꾸 둥글게 만들면 청골이 후방으로 가고 장골이 앞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 천장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백페인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천결절인대의 어떤 역할들이고 청결절인대뿐만 아니고 주변에 뭐 롱도살 리가먼트라고 해서 이 골반과 주변을 연결하는 인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 이 청결절인대를 통해서 위로 이제 기립근으로 가는 거죠. A는 표층 기립근이고 요거는 이제 심층 기립근이다 보시면 돼요. 차이는 심층일수록 척추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척추뼈에 가까이 붙어서 척추 분절에 관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것들 표면에 보면 이런 기립근들이 있습니다. 안쪽에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기립근이 있는 거죠. 우리 뭐 근긋, 극근, 췌장근, 장늑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들을 이제 걷어내면 이런 근육들이 나온다는 소리고 얘들도 층은 조금 다르지만 표층, 심층이지만은 근육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심층 기립근을 촉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촉지가 하기가 힘들고요. 거의 약간 멀티피더스 가열근 쪽은 이 기립근 층을 약간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일부 촉지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근육을 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 직접적으로 촉지하기 되게 힘들고요. 그럼 촉지하면 이제 촉지하기 힘들면은 그 안쪽을 푼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통해서 이 근육들을 자극을 해주는 거죠. 왜냐? 척추를 한마디 한마디 잡고 있는 게 심부 척추 기립근의 역할들이기 때문에 척추가 움직여지게 하면 이 근육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들은 척추를 섬세하게 자극을 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척추만 잘 컨트롤이 돼도 갑자기 몸이 엄청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 부분들이 자극을 많이 받으면
표층에 있는 기립근의 어떤 긴장도는 떨어지게 되고, 표층의 긴장도가 좀 떨어지면 표면